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과 잠실대교 남단 사이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질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잠실 한강공원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잔디밭 곳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시설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쪽 방향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1.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한국금융연수원 강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젯밤에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화이팅! 자, 동쪽 방향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자전거를 세워뒀습니다. 남동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제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아침 6시 34분 정도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13도 정도, 자전거 타기에 적절한 시원한 기온입니다. 13도입니다. 전방 100m 지점 잠실대교 남단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질주해오고 있는 한 8명 정도가 보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의 상징 개선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개선문,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프랑스, 또 프랑스의 심장부에 있는 프랑스의 개선문, 그 개선문 바로 옆에 에펠탑도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인 2010년에 유럽 3개국을 가족 여행으로 투어를 할 때 프랑스의 상징인 개선문에서 사진을 찍고 또 에펠탑 324m의 에펠탑에 올라서 파리 시가지를 조망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 프랑스의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1805년 12월 2일 그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비롯해서 나폴레옹이 거둔 모든 전투의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샤를 드골 광장 중심에 세운 게 바로 개선문입니다. 자, 개선문이 세워져 있는 그 장소는 12거리입니다. 4거리, 5거리가 아니라 12거리. 12거리, 거기가 12거리를 샤를 드골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다른 말로 에투알 광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투알은 프랑스어로 별이란 뜻입니다. 별. 자, 12거리니까 별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샤를 드골 광장을 다른 말로 에투알 광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해서 그 에투알 광장의 중심에 세워진 개선문을 다른 말로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 개선문은 높이가 50m, 좌우 길이가 44.8m, 앞뒤의 폭이 22.2m입니다. 자, 그래서 개선문이 1806년에 착공돼서 183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공사기간이 3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1814년부터 1830년까지 16년 동안은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기간은 14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명언을 했었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명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40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는 바로 1805년 12월 2일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한 지 딱 1주년이 됐던 시점에 발생했던 전투입니다. 그게 아우스터리츠 전투고,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의 승리의 기념물로 바로 파리 개선문을 착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병사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군들은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영광의 승리의 개선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명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나폴레옹이 40번 승리했던 그 많은 전투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꼽히는 이유가 모든 전투 조건이 프랑스한테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우스터리츠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던 지역 명칭이 아우스터리츠인데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삼제회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 해서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싸울전자, 삼제회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왜 삼제회전이냐?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와 상대 적대국가, 교전국가, 상대국가는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인 프란체 2세가 연합을 했습니다. 즉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국을 상대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인 1806년에 착공을 해서 쭉 공사가 한 8년 정도 진행되다가 1814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과 라이프치히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에 실각을 하죠. 실각에서 지중해 엘바섬에 유배된 게 1814년 5월 4일 날 엘바섬에 유배가 돼서 거기에서 한 10개월 있다가 탈출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엘바섬에 유배된 시점에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830년에 루이 필리프라고 해서 프랑스의 국왕이 다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루이 필리프가 1830년에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개선문 공사 중단을 이제 끝내고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또 6년 동안의 공사 끝에 1836년에 개선문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840년에는 나폴레옹의 시신을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영국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였기 때문에 영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1840년에 프랑스로 운구해 와서 4년 전에 완공됐던 개선문 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군인 추모 시설인 앵발리드로 운구해서 영면에 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885년에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대문호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의 꼽추의 그 저자인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85년에 사망했을 때도 그 개선문 사이, 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판테온에 가서 영면에 들었었습니다. 그때 빅토르 위고는 그 개선문에서 하루 잠들어 있었죠. 시신이 하루 동안 개선문에 안치되어 있다가 다음날 판테온으로 가서 영면에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나폴레옹과 빅토르 위고 이 두 사람만이 프랑스의 개선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그 이유는 그 이후에도 계속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자랑하는 위인인 샤를 드골, 이런 대통령들도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는, 추앙받는 프랑스의 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개선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이유가 1921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이 됐던 1921년에 그 개선문 문 사이에다가 1차 세계대전 무명 용사의 무덤을 거기다 설치하고, 또 그 이후에는 무명 용사들 위한 불꽃 재단을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은 변경이 되어 있어서 샤를 드골 대통령 이런 분들은 거기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르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개선문은 바로 옆에 세느강이 있고, 세느강 건너면 바로 에펠탑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선문과 에펠탑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자, 개선문은 또 1836년에 완공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로부터 한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1871년에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즉 독일이죠. 독일이 그 보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선문을 통과해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06년에 나폴레옹이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과해서 베를린 궁전에 입성했듯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보복, 암가품 비슷한 취지로 1871년 보불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한 다음에는 개선문을 통과해서 베르사유 궁전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0년 6월 18일에 독일이 프랑스의 파리에 무혈 입성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가 또 개선문을 통과해서 행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 파리가 4년 3개월 정도 점령이 됐었는데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8월 25일에 프랑스의 파리가 4년 3개월 만에 수복이 됐는데요. 그때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를 이끌었던 자유 프랑스군의 대표 샤를 드골이 또 프랑스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행진을 했고, 프랑스의 수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처럼 프랑스의 개선문은 굉장히 유명하고 프랑스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유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풍납도성 나들목을 통과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상징이, 프랑스의 에펠탑만 있는 게 아니라 개선문도 있는데요. 그 개선문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1836년 완공 당시만 하더라도 개선문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왜 개선문을 나폴레옹이 지었냐면
나폴레옹이 1796년부터 1797년까지 제1차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서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티투스 개선문을 보고, 야, 나도 저런 개선문을 지어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야겠다 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티투스 개선문이 뭐냐면 고대 로마 시절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들이 티투스 개선문을 통과해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만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이라는 말이 나왔죠. 개선장군. 고대 로마 시절에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승리를 하면서 귀환할 때 통과했던 문이 바로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1796년부터 97년까지 제1차 이탈리아 원정에 갔을 때 로마에서 봤던 티투스 개선문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의 승리를 비롯한 모든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프랑스 개선문을 착공하라고 지시했고, 나폴레옹의 사후에 1836년에 즉 루이 필리프 시절에 개선문이 완공이 됐고, 나폴레옹은 1840년에 세인트 헬레나에 있던 그 시신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영면에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선문은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프랑스의 상징이다 보니까 국가 주요 행사를 그 개선문이 있는 샤를 드골 광장에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차 대전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기념일은 1918년 11월 11일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기념일은 1945년 5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의 기념일은 1789년 7월 14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기념일은 1918년 11월 11일,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기념일은 1945년 5월 8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은 1789년 7월 14일. 이 주요 국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선문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11월 11일입니다. 2018년 11월 11일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11월 11일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일에 주요 국가 정상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주요 국가 정상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인 2019년 7월 14일 2019년 7월 14일에는 프랑스 대혁명 230주년이었습니다. 2019년 7월 14일은 프랑스 대혁명 230주년을 맞이해서 또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 개선문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 주요 행사를 프랑스는 그 나폴레옹 시대의 영광을 추억할 수 있는 그 개선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시대의 풍운하로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그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주요 행사를
개선문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100m 더 가면 천호역입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폴레옹의 영광을, 나폴레옹의 그 수많은 전투의 승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프랑스의 개선문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개선문이 1836년에 완공될 당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선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서울의 서대문에 독립문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982년이니까 지금부터 4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인 1982년에는 북한의 대동강변에 개선문이 건축이 됐습니다. 북한도 그 개선문을 만들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더 규모가 크게 만들었습니다. 신호를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은 높이가 50m인데 북한 평양의 개선문은 높이가 60m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의 길이는 45m인데 북한의 평양의 개선문은 길이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1982년에 북한 평양의 개선문이 1836년에 완공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높이도 높고 길이도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록을 파리의 개선문의 높이와 기록을 깨기 위해서 북한의 평양 개선문이 더 높고 더 길게 만들었겠죠. 여하튼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프랑스의 상징인 개선문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0년 10월 중순에 프랑스를 여행했을 때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을 가족 여행으로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그곳 개선문에 갔었습니다. 자, 그때 찍은 사진을 오늘 촬영한 유튜브에 썸네일 사진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0년에 제가 실제 프랑스 개선문에서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유튜브 이번 영상에 썸네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200여 년 전 나폴레옹 시대의 모든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프랑스의 상징 개선문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천호역 사거리.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